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츠, 이게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네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Don't trust your gut라고 해서 당신의 직감을 믿지 말아라고, 한글판은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책들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은, 예, 중간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혹은 인생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책들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상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은 이제 네트워크 과학 중심으로 인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책이었고요. 이 책도 이제 이 오늘 살펴볼 책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를 중심으로 이제 세상과 인생사를 살펴보는 그런 분류 책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수학의 쓸모. 이 책은 실리콘밸리에서 사용하는 수학적 모형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수학적 모형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냥 소개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량살상 수학무기. 그래서 이제 수학과 데이터, IT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빅데이터 모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의 책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으로 오면은 이제 빅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은 역사나 문화, 인류학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이제 숫자로 볼 수 있는 것들 이외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크 데이터는 이제 그래도 통계학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을 좀 더 완전하게 분석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경우에는 저명한 과학자들, 뭐 연구자들이 내놓는 어떤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에 오류들이 있었고, 혹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값에 너무 이제 신뢰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책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여기서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뭐 이제 연구 결과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반만 봤습니다. 반만 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봤고, 이 사이언스 픽션의 가르침, 항상 그 통계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단련이 되어 왔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데이터 광들은 간습적 지혜 또는 진부한 조언과 상반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장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Don't trust your gut였잖아요. 그러니까 직감 혹은 관습적 지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아내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워준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종종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때때로 데이터는 직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통찰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직관 혹은 통념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젊은 창업자가 성공한다라는 관념을 갖기가 쉬운데요. 왜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다 어릴 때 이름을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통계를 보면 60세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 확률은 30세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 확률보다 3배 정도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창업을 해서 0.1%의 우량 기업을 만들어낼 확률이 연령별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60세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0세 이후로는 다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한 창업자의 다수가 중년 이상에 나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통념 중에 하나가 외부인이 이제 성공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해당 분야에 와서 외부적인 관점을 투영해서 혁신을 일으킨다. 그런 사례들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살펴보면은 창업의 세계에서 내부자 이점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창업자들은 자신이 창업한 분야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회사를 크게 성공시킬 확률이 가능성이 2배쯤 커진다. 그래서 오른쪽에 살펴보면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0.11%,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0.22%,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했을 때 0.26%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중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와 물적 자원을 확보한 사람들이 또 이제 성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인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폴 그레이엄은 Y 컴비네이터를 이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사업가이자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창업에 유리하다는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글을 한 편 썼다. 주변부의 힘이라는 글에서 그레이엄은 새롭고 멋진 것들은 주변부에서 나올 때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레이엄의 주장과 달리 전통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창업에도 성공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창업기업의 근로자 한 명당 수익을 보시면은 기존의 수익을 많이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폴 그레이엄이 이제 상대하는 어떤 스타트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피벗한다고 그러죠. 사업의 방향을 조금 바꿨을 때 또 엄청난 성공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읽어냈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공룡 회사들 그 뭐라고 그러죠? 유니콘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폴 그레이엄의 말도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또 이제 해석하는 차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단순히 직감만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맥락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술가들, 화가들의 그 성공에 대한 그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이 화가 49만 6천 명 정도의 이력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연구 결과 이들이 맨 먼저 다빈치 효과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어느 화가가 명망 높은 화랑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나면 그 화가의 성공 확률은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그들이 비주류 화가에서 보증수표 화가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화가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적인 전략을 발견했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집요하고 끈질기게 탐색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공하기에는 비교적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명망, 이름값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최초의 높은 이름값을 얻는 것, 그 성공, 그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찝적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화가로서 성공을 누릴 확률이 6배 높았다. 일관되게 화가의 명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화랑들이 있다.
여러 장소를 다니며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들은 이런 화랑 중 한 곳을 우연히 만나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명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화랑들, 그러니까 일종의 네트워크상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화랑들이죠. 그 화랑들이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게 그런 화랑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화랑들에서 일단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화랑 중에 하나가 걸리고 그 화랑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을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예전에 저희도 소개한 바 있는 성공의 공식 포뮬러, 거기서 이제 바라바시 등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딘 사이먼턴은 이제는 전설이 된 연구를 통해서 매력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예술가들에게 걸작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의 양과 작품의 우수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애덤 그랜트가 오리지널스라는 훌륭한 책에서 설명한 대로 셰익스피어는 20년 동안 37편의 희곡을 썼고 베토벤은 600개가 넘는 곡을 작곡했으며 밥 딜런은 5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다. 이 부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1800점의 채색화와 12,000점의 드로잉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작품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데이트에서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남자들이 매력을 발산하는 매력 점수가 높은 여성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성공시킬 그 응답률 보면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매력 점수가 낮은 여성들이 매력 점수가 높은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응답률이 35% 정도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점수들이.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뭐랄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대와도 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구직할 때도 많은 직장에 지원하면 경력이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해내고 많이 접근하고 집적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일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전략을 짰을 때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이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이라는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의미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관점만 놓고만 봤을 때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